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아주 귀하고 한정된 허가된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코로나로 인한 그 이후에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 투자를 해야 하나 하지 않아야 하나, 이 얘기가 전문가 사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의 입장은 투자를 안 한다고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면 삶이 변할 수가 있고, 그 또한 내 삶에서 내가 기회로 만들 것이냐,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똑같은 삶을 살 거냐. 예를 든다고 하면 전쟁이 나는데 전쟁이 났다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났다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노예의 삶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유 어찌에 되든 맞서 싸워서 나는 다른 삶을 살 건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있는 시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맞으면 내가 먼저 가서 빨리 맞는 거. 물론 그거는 이제 모든 상황 파악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 부분은 꼭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의 삶의 의식주가 어떻게 변할지, 그 변화를 주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로 인해서 투자 상품에 대해서, 투자 시장은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럼 투자 상품은 또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중하게 나눠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도 왜 제가 땅인지에 대한 얘기를, 왜 투자 상품에서 쳐보고 아무것도 모를수록 더 왜 땅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코로나 이후냐, 그리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가 반영이 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다 이렇다 딱 그런 것을 얘기할 수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전체를 아우른 얘기를 드리고, 그 전체 숲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각 분야를 맡은 분야의 전문직에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파고 좀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대안을 준비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나의 인생은, 나의 노후는, 나의 자녀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가족의 대책회의가 저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절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아주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게 되고요. 자, 여러분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소수의 인원들이 흘러가는 것을 혁명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죠. 약 80에서 90% 이상이 변화를 겪어야 할 때를 혁명기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2000년도부터 서해안 시대가 열렸다는 말들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기업들이, 정치인들이 주축이 돼서 그런 말들을 했죠. 그분들은 법을 만들고 정책을 피고 나라의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2000년대 아무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2000년대 서해안 시대가 열렸다고 이미 얘기를 하면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는 모든 인프라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빠르게 눈치 있게 빨리빨리 움직이신 분은 서해안 쪽에 자리를 이미 잡았고요.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뭐 허다하지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아주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되는지도 모르고
4차 산업시대다 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실에 다가왔던 건 1, 2월, 2, 3월 정도잖아요. 그때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었고,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면서 마스크를 끼기 시작했고, 비대면에 조금 더 적응을 해가기도 했고, 또 직장에 문제들이 생겼고,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게 되고, 이런 서서히 사람들이 적응하고 변화하면서 적응을 해 나갔죠. 그 결과가 지금들 나오고 있어요. 2월, 올해 2020년도 2월, 3월, 지금 많은 대기업 유통들, 비대면인 대면으로 형성돼 있던 많은 유통 채널들이 부도를 맞이하고 있고, 창고를 닫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변화를 다방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되게 많은 직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많이들 인식을 하면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쪽을 많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한 게 뭘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해야지,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정도는 이제 많은, 되게 80% 이상의 국민들이 인식을 하면서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위기에 이렇게 그 대환란 때에는 실물자산이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투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들을 충분히 들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실물 자산에 투자해놔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인식을 하고 있고, 정말 행운아이신 분들은 주변에 땅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땅에다 투자해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도 오시는데, 그럼 어떤 지역에 어떤 땅을 사야 하는 것까지 지금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실제 너무 많이 상담이 와요.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도 모른 데다가 개발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발이 끝난 현재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가는 허허벌판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너무너무나 힘든 거죠. 보이는 거 외에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투자들을 해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기술의 혁명. 자, 4차 산업이 오면서 뭐냐면 아주 크게 변화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스스로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보단 그거를 메모지를 놓고 자녀분들과 부인과 얘기를 나누고 같이 가족이 모여서, 자, 코로나가 있기 전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갈 건지를 한번 진지하게 자녀분들과도 얘기를 나누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서 이 4차 산업이 오면서 가장 핵심 사업 기술이 뭐냐면 반자동, 사람이 적어도 켜주고 꺼주고 해야 했던 이 반자동의 시대에서 자동 시대로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없이도 자기가 키고 끄고를 다 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 시대가 열린다. 물론 그 안에 뭐 빅데이터, AI 기술, 뭐 다 자율자동차 뭐 다 들어가 있지만 핵심은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오냐? 그러면 그래, 자동화, 완전 자동화 시대가 왔어. 기술의 발전으로. 그러면 개인들과 기업은 어떻게 변화를 하는 건가?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같이 메모지를 듣고 이렇게 같이 적어보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생각에 정리되는 시간이고, 실질적인 대안이나
예측이 가능한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아주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자동화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 얘기도 많이 이루어졌죠. 물론 없어지는 일들은 단조롭고 기계들이 했던 일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일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죠. 그 일들, 그럼 대다수의 인원들이 기계가 하지 못하는 특수한 창의적이고 뭔가 이렇게 개발해내는 일 말고 어떤 틀에 딱 짜여있는 시스템을 돌리면 그대로 진행하는 매일 반복되는 그런 반복되는 일, 단순업 같은 경우는 기계들이 대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들은 어떤 현상이 오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 일자리가 그 얘기에서 거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수없이 창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업, 새로운 걸 배우지 않고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기계가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개인들이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시대에 맞는 기술을 빨리 배워서 빨리 직장을 취업을 하냐, 또 그걸 못하는 거죠. 왜? 저는 IT, 디지털의 아주 사회에는 아주 조금은 뒤떨어져 있고, 심지어는 시루까지 하고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머리가 아파고, 스마트를 보면 눈에 안구건조증이 생기고 손이 떨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죠. 그런 분인데 그 분이 바로 단기간에 죄송합니다. 기술을 배워서 다른 새로운 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오냐면 저일자리가 형성이 첫 번째 되게 되죠. 자, 저일자리는 개인들한테 어떤 일이 형성이 되나요? 저소득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자, 저소득이에요.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 수익에 대한, 수당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빨리 국가가 그걸 보조를 해줄 때도 빨리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 시대인데요. 저소득 시대가 오면 자,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요? 소비를 전체적으로 줄이겠죠. 자, 전체적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형성이 돼요. 자,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투자 가치는요, 소유의 가치가 있는 걸 내가 확보할 때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의 가치가 없어진다. 사람들이 소유를 안 한다? 소유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가 오는 시대다. 그래서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무소유 시대, 무소유보단 더 정확한 표현은 공유의 시대라고 하죠. 렌탈 시대. 내가 필요할 때 그때 그 시간에 그만큼만 딱딱 합리적인 비용을 내고 쓰지 소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지관리 비용부터 다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저소득이기 때문이죠. 이게 사회 전반적인 다수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 조금 그럴싸하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소유 가치가 없는데 내가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자산 투자 시장은 크게 두 가지 시장이 있죠. 실제 실물 자산에 부동산이 있고요. 부동산의 모든 자산이 안전하진 또 않아요. 그렇지만 또 이제 하나의 시장은 금융시장이죠. 화폐시장이죠. 자산시장이. 이 두 가지가 큰 맥락인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지금 화폐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나요?
지금 전자화폐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카드화되고 지금 현금 안 갖고 다니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현금을 써야 하는데 현금을 못 써서 바로 그 자리에서 텔레뱅킹 해줬거든요. 모바일 뱅킹을 해서 했죠. 그러니까 의뢰 사람들이 그거를 무슨 이거 갖다가 모바일 뱅크 이러지 않아요. 당연히 계좌 다 보여줘. 당연히 아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식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했고 현금을 안 갖고 다녀 이제는. 그러니까 당연히 모바일로 카드로 이제 모바일도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잖아 카드도. 그러니까 모바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소유하지 않는데 돈의 가치가 계속 오르겠는가? 그냥 하나의 결제 수단이지 이게 소유의 가치가 있겠는가? 이 또한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은 그 문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달러도 얘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제가 근본적으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소유 가치가 없어지면서 소유할 게 세상에 어떤 게 있을까 찾아내세요. 소유 가치가 있는 게 뭘까? 다 갖고 싶은 게 뭘까? 다 갖고 있으면 유지 관리하면서 돈이 들어가서 안 가지려고 하는데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유 가치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공유 시대이다 보니까는 그럼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유 가치가 있는 걸 사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조금 제가 무엇을 취급하니까 뭐 때문에 이걸 갖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외국에서 보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걸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세요. 들리는 일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더 깊이 있는 걸 좀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 세 가지 관점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를 설득시켜가 아니라 제가 듣는 얘기를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각자의 기준이나 지식이 아는 게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제가 이렇게 적어보면 같이 적어보면서 이것도 있지 저것도 있지 여러분들의 나름의 또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생각을 해내시면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소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소유할 가치가 있는 건 세상에 정말 극히 드물다는 거. 이미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아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물론 땅이지만 그 땅도 지역이 어디인지도 제가 다 얘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세계에서 모든 땅이라고 소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내리게 되면 지구가 무엇 위에 있느냐는 거죠. 자, 투자의 원칙은요, 안전이에요. 안전이에요. 둘째도 안전, 첫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투자예요. 여러분이 땅을 사고 돈을 사고 뭐 다른 걸 어떤 투자 사업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원칙인 안정성이 반드시 보존이 돼야 돼요. 무조건요. 수익성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정성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분이 투자에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더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욕심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근데 수익성이 아니라 안정성이라뇨. 그러면 안정성은 무엇으로 보장을 받냐? 본질적으로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희소성이에요. 생산을 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안정성은 희소성이 받쳐주는데 이 희소성은 뭐냐면 이 희소성이 바로 불변의 가치를 또 받쳐줘요. 본질의 가치를. 희소할 수 있는 이유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한정돼 있다는 건 뭐죠? 생산을 못 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쓰면 쓸수록 이 자원을 축소해가는 거. 그래서 계속 가치가 불변의 가치를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땅이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이 투자의 상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안정성을 받쳐줄 수 있는 기본적인 핵심 요소가 희소성이라는 거죠. 그 희소성은
생산을 못 해내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 많은 것들도 있어요. 고정성이 무이동성이 있는 거죠. 부동산이 왜 무이동성, 이 무이동성 때문에 부동성이라고 하죠. 이동을 못하는 부동성 때문에 입지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모든 전문가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개인 투자가들은 왜 실수를 하냐? 입지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땅 평수, 땅 가격, 땅 모양, 땅 방향,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이 토지 투자에, 특히나 신도시 개발 지역의 모든 투자를 흐리게 만드는 가장 4대 악이에요. 악. 4대 악. 근데 이 4대 악을 넘어서는 그 투자들을 입지를 못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입지를. 안타깝죠. 그래서 토지 투자는요, 입지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 입지가 절대적인 투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 자리에 하나밖에 없고 그 위치에 고정돼서 불변 가져갈 수도 이동할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옛날에 명당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 포스터에 나왔던 말이 있어요. 이 땅을 소유한 자, 명당을 소유한 자 세상을 얻으리라. 그 정도로 땅의 위치, 입지죠, 입지.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 위치를 보고 사는데 입지하고 위치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땅이 현재 있는 위치하고 입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입지는 보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 투자, 절대적인 명당을 확보하려고 해야지 흔한 것들을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명당이야? 라는 것. 아니, 우리가 이제 이 명당이야 또 표현하니까 무덤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 정도로 위치가, 입지가 최상의 입지인지를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교통의 입지가 최상인지, 주거 밀집도, 상가 밀집도, 업무 밀집도 최상의 입지인지, 순환의 핵심 지역인지, 요충지인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 있는 입지의 명당 입지인지, 요거를 보셔야 한다. 그거를 골든 땅, 황금 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땅을, 노른자 땅을 보실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못 보시는 분들은 그걸 보는 투자가와 전문으로 같이 투자를 해야 돼요. 왜죠? 투자금이 여러분이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 일생일 때 이게 마지막 총알을 또 있다 한들 이게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매 회 투자는 마지막 총알이라고 보고 투자를 하셔야만이 성공을 합니다. 이거 아니면 나 정말 바닥에 정말 그 최악의 상황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투자는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부동산은 입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정말 이 입지를 못 보니까 정말 아무 중요하지 않은 땅 가격, 땅 평수, 이런 주변의 시세를 보는데, 여러분 개발지 땅은요 시세를 보면 투자를 못해요. 되게 많은,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동산 하면서 경험을 해보고 상담을 하면 의사나 한의사나 변호사, 회계, 세무, 행정사들 또 뭐 이런 분들이 투자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설프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통계에 국한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못 봐요. 그 대신 도로가 나고 오르는 가격대에 있는 돈을 투자를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아주 안타깝죠. 정말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어설프게 아니까 진짜 선무당에 사람 잡는 격이 돼요. 그럴 때는 참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또 이제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제가 어떤 분야의 전문이라고 생각할수록 고정관념이 또 쌓여 있어요. 아주 강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안타까운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투자의 원칙, 부동산의 원칙, 입지를 보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 자 어떤 땅이냐는 거죠. 땅. 그래 땅까지 결론을 추론해서 땅
그럼 어떤 땅을 사야 하냐? 어떤 지역의 땅을 사야 하냐? 첫 번째는 여러분, 어느 나라든 수도를 따라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수도를. 근데 내가 투자할 때 신수도가 생긴다. 그것도 경제수도예요, 여러분. 행정수도는요,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왜죠? 옛날에는 행정을 할 때마다 어떤 공공기관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에 시장이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비대면 시대예요. 4차 산업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 웬만한 건 재택근무가 싹 가능하고요. 핵심 극소수의 몇 명. 지금 인천 송도 같은 경우도 50명의 교대로 25명씩 교대로 지금 모든 행정 업무를 싹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 그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놓고 모든 도시가 더 축소될 겁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공무원들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뭐 그런 건 정치 얘기니까 그만하고요. 아시는 다 알 겁니다. 왜 그러는지. 그럼 결론은 일시적인 현상을 볼 게 아니라 그 장기적인 안목도 보면 단기적인 안목을 보면서 중단기를 다 살펴가면서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도시는 소비도시지 뭐를 만들어내고 생산해서 뭐 일자리가 형성되는 경제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도시가. 소비도시라는 거. 그래서 투자의 원칙, 소비도시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도시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아주 원칙인데 경제에 플러스 알파 관광도시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원칙인 게 지역이 선별할 땐 해안도시, 가장 모든 물류와 기술과 산업과 문화, 예술 분야 모든 정보가 가장 빠른 해안도시에 투자하는 건 이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내륙에 투자하는 분들은 투자를 좀 잘 모르시는 분이죠. 특히나 지금 4차 산업을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 해안도시가 더 곽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4차 산업 시대가 오면서 반드시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스마트 도시가 앞으로 트렌드입니다. 스마트 도시가 지금처럼 스마트 도시를 흉내내는 주거지 밀집지 뭐 아파트가 센서에 의해서 좀 자동 AI 기술 좀 포함된 이런 것들이 스마트 도시가 아닌 건 잘 아실 거예요. 도시 자체가 모든 센서에 의해서 자동화로 다 진행이 되는 도시를 말하는 거죠. 스마트 도시는 우리나라의 3곳을 국가에서 시범도시로 진행을 하고 있고 21년도부터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까지 안 살아봤지만 살아본 사람들은 다시 구도시의 구아파트의 구도시 주거지에 살지 않을 거예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너무 위험하고요. 안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더더욱더 중요한 게 모든 분야 키워드의 하나가 또 뭐냐? 안전이에요. 안전. 이 안전에 또 아주 필수적인 게 바로 자동화입니다. 모든 통제자, 전체적인 통제, 종합적인, 통합적인 통제가 돼야만이 위험에서 가장 안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시대에 맞춰서 계속 따라가야 하는 조건인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스마트 도시이면서 새만금은 국가가 시범도시 중에 하나로 세계에서 최초로 스마트 도시인데 수변 도시에 만드는 거예요. 두바이보다 더 경제적인 효과를 낼 것입니다. 세계 최초이고 두바이 못지않은 경제 효과를 내는데 더 낼 수 있는 건 아주 물류 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자, 항만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만에 철도가 없는 항만 도시는 아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해안도시에서 싸게 갖고 왔는데 육지에서 돌릴 때 비싸게 돌리면 원가가 싼 게 뭐예요? 싸게 가져온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새만금처럼 우리나라에도 항구와 철도랑 공항이랑 뭐 도로랑 고속도로랑 다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죠. 인천, 부산 쪽이 대표적인데 보십시오. 철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철도까지 연결이 돼서 바로 항에서 철도 연결해서 육지에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모든 물류가 갈 수 있는 인프라의 물류 유동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은 새만금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4차 산업은 물류 시장이 인류가 탄생하고 가장 크게 현재 3차 산업 시장의 40배 이상 좀 큰 시장을
확장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류시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국제공항하고 도로 형성돼 있고요. 비대면. 자,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자, 여러분들 오늘도 뭐 어떤 분들이 막 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 공부를 해야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지킬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아요. 부자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고 공부하다 보면 기회가 저절로 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지. 투자하고 끝내버리고 그렇게 되면 소통이 안 돼요, 전문가와 여러분들. 계속 기회는 오는데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 눈에만 내 안목에서만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바꾸는 막 정말 이렇게 정말 그 말하는 50배 100배 이런 투자의 효과를 보시려고 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문가와 같은 투자를 할 줄도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내 눈에 내 수준에만 보이는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서 여기가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거까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이면 비대면 시대에 오면서 안전 시스템 때문에 안전이 세계적으로 모든 각 분야의 총합적으로 죄송합니다. 종합적으로 안전이 모든 세계의 모든 일에 안전이 최우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제는 학교나 의식주에 또 모든 그 시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주거지 공간에서 퇴근하고 가족들이 뭐 이렇게 한 8, 9시간 같이 쓰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각자 학교 갔다 하고 분산해서 썼는데 지금은 24시간을 가족들이 다 같이 써야 한다는 거죠. 아빠 공간, 엄마 공간, 뭐 오빠 공간, 동생 공간 이렇게 적어도 4명이 혼자 있어도 공간이 분리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들이나 건물들의 구조들이 벽면에서 이렇게 기둥식으로 많이 바꿔서 이 공간을 활용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사용하는 그런 건축법들로 그런 신건축으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비대면에 맞는 의식주의 건축법이 다 바뀌는데 여러분들 지금 2020년 투자하면서 새 아파트? 여러분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팔려고 하는 2023년도 5년도 그 주거는요 인기가 없어요. 누가 들어오질 않아요. 딱 이거예요. 내가 스마트폰 이제 다 써봤단 말이야. 근데 폴더폰 쓰라고 하면 쓸까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대전환기에 항상 돈이라는 건 미래에 내가 가 있기 때문에 투자는 미래에 있다 하는 거지 현재와 과거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히나 돈이라는 것은 먼저 가서 내가 기다려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뒤에 쫓아가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원리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계속 여러분들은 쫓아간다는 거죠. 종종. 선두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공부를 하는 만큼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날이면 날마다 하는 일들이 뭐냐면 매물 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을 제가 한 3명씩 놓고 그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 그들이 만들어낸 많은 그 데이터들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저도 추론을 해내는 거죠. 제가 뭐라고 제가 그런 모든 분야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가 유연하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이지 않고 어떤 목적 없이 공공성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 그들 그리고 또 그분의 가치관도 아주 중요하죠. 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추론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자산 관리를 해가면서 앞으로의 가치가 뭐냐. 4차 산업에도 이제는 유네스코에 올라가지 않는 자연의 유네스코에 올라간 자연의 그 뭐라고 할까요? 특화되어 있는 그 지역의 땅이 아니면 이제는 땅도 소유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없이
그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부터. 그런 걸 알고 싶으면요, 한 가지, 두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 걸 막 보지 마시고요. 제 영상을 쭉 이어보기를 제가 댓글에 항상 달아드리거든요. 이걸 보시게 되면 박은희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처음에서 끝까지 어떻게 바라보고 가는지를 알게 되시면 또 다른 사람 걸 봐도 분별이 돼요. 하지만 내 거, 제 거, 매 거, 저 사람 거, 매 거, 저게 몇 거, 이 말도 저 말이고 저 말도 이 말이고 이 말이나 저 말이나 같은 말 같이 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유유상종이에요. 정말 끼리끼리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단발성으로 뭔가 잠깐 뭐 해서 유행을 바라는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현실성으로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적절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하고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투자 기간과 여러분의 자금과 수익률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과 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또한 분별하셔야 하고 분석할 줄 아셔야 하는 거죠. 그런 모든 종합적인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땅 산다고 땅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종합적인 여러분은 투자를 하는데 상품을 땅을 선택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투자의 원칙도 지켜야 하고 부동산의 원칙도 지켜야 하고 토지의 원칙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발이 다 끝난 도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개발이 앞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는 벌판에 투자하는 법칙도 알아야 하고요. 또 매물량에 따라서 투자 타이밍에 따라서 개발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든 걸 다 알아야 하고요. 오늘 2020년도 오늘 투자하는 오늘의 타이밍과 매물량과 개발 단계에 맞게끔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목적과 기간과 투자 수익률과 자금에 맞게 아주 완벽하게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볍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서 전문가와 투자를 하시라는 게 정말 그 컨설팅비 아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걸로 더 많은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컨설팅을 받아서 정말 1억을 투자해서 3억 버시는 분이 5억, 10억 되시는 분, 그러면 저 그 컨설팅비 주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정보 보내드리고 그걸로 실시간으로 공부하시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걸 할 줄 아는 분은 그냥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데이터를 적어서 분석해 가시면 되는 거고 정말 나는 하는 본업이 너무 집중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고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길은 도로고 땅은 땅이지 정말 뭐가 뭔지 입지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은 정말 더더욱더 전문가와 투자를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만금 대한민국의 신경제 수도인 새만금은요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도로 보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도로 건설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지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자재들을 갖다 놓고 공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나 땅 주인들이 인식하고 보상들이 진행하는 타이밍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물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갖고 있으면 자기가 돈 되는 거 아는데 땅값 오르는 거 아는데 지금 내놓을 이때까지 갖고 있는데 지금 내놓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매물이 전체적으로 솟는데 가치 있는 땅이든 가치 있지 않는 땅이든 전체적 매물이 솟는데 더더욱더 입지가 좋은 땅일수록 더더욱더 구하기 어렵고 여러분의 그 소자본에 맞춰서 단독 필지에 개인 등기 내드리기는 더더욱더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소액을 갖고 단독 필지에 개인 단독 등기로 투자를 하시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빨리 움직이셔야 한다는 한 발을 더 빨리 1시간이라도 1초라도 더 빨리 움직이셔야 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에게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가 여러분의 스스로 기회를 창조해 갈 수 있는 지금 이 타이밍에 제가 가족처럼 언니로서 누나로서
또 딸로서 부모님에게 또 아니면 이웃으로 측근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새만금의 투자의 현장에서 지금 오늘 내일 바로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투자의 현장에 대한 정보를 항상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응원하고요. 항상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진짜 필요한 투자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